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수요일 극한은요, 끝.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거의 나오지 않죠. 그쵸? 그냥 종임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을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냥 했었던 거고, 실제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될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에서 연습하는 건요, 다 정확하게 따지면 뭐였어요? 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목적이 뭐냐? 사실은 미분계수, 즉 이 미분계수의 계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쵸? 라이프니츠가 뉴턴이랑 같은 시대에 누가 먼저 했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짧은 한순간에 대한 무언가의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시점이 미분임 그쪽이죠. 근데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 미분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패턴에 대한, 그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워요? 처음에 배울 때 그냥 함수의 극한이라서 약분하고 대입으로 배우죠. 그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게 사실 뜻이 뭐였어요? y는 x제곱의 2차 함수에서 어디? 2,4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네. 사실 그런 의도로 가르쳐놨던 게 함수의 극한이었는데, 그죠? 그게 자꾸 그냥 이런 의도였어요. 미분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한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가르쳐줬는데 자꾸 수능이라는 게, 그죠? 문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뭐를 요구하게 되느냐? 이 함수의 극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sin x의 y는 sin x의 0에서의 기울기죠. 자, 이거를 계산하여라 라고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게 1임을 증명하는 방법. 어떻게 이걸 1임을 증명하게 됐죠? 야,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능이었었어요. 사실은 수능 범위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극한 자체를 계산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게 왜 나왔는지를 그걸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분석하는 걸 문제로 계속 싣고 있죠. 하지만 논술은 약간은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 사실 목적과는 다르게 되어버렸죠.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었습니까? 오케이. 너가? 어떻게 이걸? 오해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채꼴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R이라고 놓죠. 자, 중심각을 뭐라고 잡을까요? X라고 잡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X는요, 60분법의 도의 개념입니까? 아니죠. 라디안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안 썼으면 라디안의 개념이에요. 이해해요? 네. 자, 이걸 기준으로요. 자, 여기다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죠. 네. 자, 이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이 부채꼴보다는 작겠죠. 네. 이 말은 이해하시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말 알아듣겠어요? 그럼 우리가 수열의 칸에서 잠깐 배웠던 거 뭐예요?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양쪽 끝에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로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시죠. 얘는 여기 길이가 뭐예요? R이죠. 네. 여기가 X죠.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2분의 1 알제곱 사인 그쵸,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 맞아요? 예. 자, 얘보다는 누가 크다고요? 얘는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사인 R제곱 세타죠. 그 다음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X죠. 여기 R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되죠? R 탄젠트 X가 됩니다. 이해하셔요? 네. 자, 이게 높이입니다. 넓이를 구하면요, 2분의 1 R제곱 탄젠트 X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기까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없죠? 그럼 당연히 다 공통으로 있는 2분의 1 R제곱을 생략해도 될 거예요. 이유 이해하십니까? 네.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양변을 뭘로 나눈다는 생각을 하냐? 사인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까? 이거 역수 쓰면요. 얘 역수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네. x 0으로 보내면요. 이 새끼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이 새끼 어디로 가요? 1이죠. 이 새끼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죠. 라는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출제 방향성은 뭐예요? 미분에 대한 연산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인데, 그쵸? 그쵸? 원래 기본 방향성은 저건데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파생이 되기 시작하죠. 됐나요? 그럼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면 뒤 넘겨보세요. theorem 2.1 이렇게 되어 있어서 x분의 sin x가 극한 x를 0으로 보내면 1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x분의 탄젠트 x가 1로 간다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인 이야기는 얘인데요. 이게 과연 큰 의미는 그쵸? 딱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가 교과과정 끝. 그럼 논술에서 뭐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예요. 알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뭔 얘기를 할 거냐? 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x분의 sin x에 대한 이 정체가 뭐다? 이 값이 뭐다? 1이 다른 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면 6월달이 되면 태연이는 좆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태연이는 지금 땅을 보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어디 대학 가나 저쪽 밑으로 가나요? 오케이.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심지마 김태현. 좋아요. 자, 여기서 어디 주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문제, theorem 1.1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in x는 어디 주변에서? 0 주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차 함수의 속도가 같다? 에이 씨발 속도는 뭡니까? 라고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니네 우리 사인이라는 건 우리 sin x라는 건 그쵸? fx라고 볼게요. 이 fx라는 sin x라는 건 다항함수입니까? 다항함수 아니죠. 삼각함수네. 사각함수죠. 그 사각함수를 뭐라고 하고 배웠죠? 다항함수 쪽에서 안 배우고 삼각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죠. 이거 이름이 왜 초월함수일까요? 종족을 초월해서입니까? 껌숭아? 이게 왜 초월함수라는 이름이 붙였죠? 미분하면 계속 뭐가 나오고. 오케이, 잘 봐봐요. 테일러 아저씨가 그쵸? 존나 뭔가를 계속 시도합니다. 존나 심심했나봐요. 쌤 극한인데 왜 미분 쪽을 얘기하죠? 닥쳐. 우린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린 이미 다 배운 상황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들어보시죠. 테일러 아저씨가 저런 함수들을 이런 성질을 발견했네요. 뭐냐? 모든 함수는 뭐에 대해서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냅니다. 다항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다항함수의 합으로 누굴 표현하려고 하냐? 이 sin x를 다항함수의 합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오케이?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변이 아니고 어디 주변에서만 먼저 판단을 할 거예요? 0이라는 주변에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 늦었어. 좀 이따 나갈게. 오케이? 됐나요? 자, 저 0 주변에서만 sin x가 어떤 함수 형태와 닮아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수항이 존재할 것이고 1차항이 존재할 것이고 2차항이 존재할 것이고 3차항이 존재할 것이고 이런 다항함수의 합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0 주변에서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는 걸로 공부합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유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 저 미정 개수들을 다 찾아가 보도록 하죠. 0 집어넣어 보세요. 왼쪽 뭐 나와요? A는요? 답입니다. A 0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이 BX 1차항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뭐게요? 한번 미분을 합니다. 얘 미분하면 뭐 나오죠? 뭐랑 비슷해집니까? A는 이미 사라진 거죠. B 플러스 2CX 플러스 3D X 3승 이거랑 비슷해지 3D X 제곱이랑 비슷하죠. 네. 여기다 또 뭐나요? 0이 좋습니다. 0 주변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0을 넣는 거예요. A 주변이면 A를 다시 계속 집어넣어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0을 넣죠. 얼마 나와요? 1. B 얼마요? 1. 오케이. B가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 찾아졌죠? 이제 한 번 더 뭐를 해요? 미분을 합니다. 사인 X는요. 됐죠? 뭐랑 계속 유사하냐? 이거 B 사라졌죠? 미래예요. 한 번 더 미분하죠? 20입니다. 0 집어넣으면요? 0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미분하죠. 어떻게 돼요? 됐습니까? 얘 지금 여기서 6D 나왔죠? 6DX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요? 6D 나오죠? 됐습니까? 0 집어넣으면요? 그래 마이너스 6분의 1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패턴으로 가냐? 난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거는요 1팩 오케이? 이거 1팩, 3팩, 5팩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가면서요. 이거 무한히 흘러가요. 근데 쌤 왜 G는 계산 안 해주죠? 잘 봐요. 우리 어쨌든 누구로 나눌 거예요? X로 나눌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 어디부터? 이 3차 이상은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왜? 어쨌든 X분해로 나눠봤자 X 문자 남아서 0으로 보내니까 다 사라지게 되죠. 결론. 그래서 이게 뭐 무한한 다항식의 다항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인이라는 게요. 그래서 무한한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딱 몇 개까지만 끊기는 게 아니고요. 무한히 흘러간다. 그래서 무한히 더해진다. 초월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 삼각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요.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유사다항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십시다. 오케이? 사인 x는 누구랑 유사하냐? 당연히 0 주변에서만 볼 거니까 0 근처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냥 x라고 써도 값은 동일하게 될 거예요. 어떤 연산을 하든.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논술인데 갑자기 교육과정 밖에 걸 이렇게 던진다고? 아니요. 제시문에 반드시 줄 겁니다. 이 테일러 곱수에 대한 이야기, 초월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야기,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초월함수든 어떤 함수든 여러 개의 다항함수의 무한한 다항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 제시문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걸 줬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도 되고요. 이제 수능을 볼 때 그러니까 수능 문제, 기출문제 사실 이런 건 씨발 묻지도 않아요. 솔직히. 야 문제 막판에 계산 다 하고 이제 계산 뭐 방향성 다 잡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럼 계산할 때 이거 대입해서 풀면 훨씬 빠르긴 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유사다항함수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사인 x 대신에 뭐 넣고 계산해서 끝나요? x 넣고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거의 설명 목적을 들으세요. 0에서만 아니면 야, 0 주변에서만. 우리 반드시 물어볼 땐 0 주변에서만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그 값이 바뀌면요, 바꿔서 치환해서 무조건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쌤 그러면 예? 상학함수 극한에서 네. 막 10 엄청 이상하게 나와서 다 먹혀요. 그래서 유사다항함수 중에 외워놓아야 될 게 하나가 사인 x는 뭐랑? x, 0 주변에서는. 됐습니까? 이해했죠, 이거? 호호. 그럼 다음 탄젠트 x도 한번 하죠. 오케이. 그죠?
이번 한번 합니다. 태연이 아직 안 쓴 것 같으니까 빨리 지울게요. 예. 태연이가 아직 안 썼으니까요. 자. 너 육lum술 쓰다는 게 너 아니었냐? 바이바이. 미친 새끼 예병 떨고 있네요. 자 이거죠. 됐습니까? 자 얘도 탄젠트 x도 한 번쯤은 찾아봅시다. 쌤! 뭐뭐뭐에 대한 걸 찾아야 되나요? 자주 나오는 형태들에 대한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자주 나온다는 게 그 세오렘이라고 돼 있죠. 그게 정리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정리 1, 정리 2.1, 2.2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함수들이 자주 나온 이유가 사실은 있지만, 그쵸? 우리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유사당하는 함수로 기억해 두면 풀이가 개 빠르겠구나 라고 민소리 가르쳐 주면 돼요. 네, 참았다. 자, 다음요. 다음요. 나중에 전민우 이거 펜에 한번 뒤져라. 이 새끼 미술이한테 나한테 내 얘기 뭐라고 하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자, 이거 A 못 돼요. 이거 A 못 돼요. 0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는 어디 주변에서만 볼 거예요? 0 주변에서만 볼 거니까 일단 0 넣었을 때 0 나오죠? 한번 미분합니다. 탄젠트 미분하면요. 시컨트 제곱 x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가 b가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돼요? 시컨트 제곱 0 넣으면 1 나오죠? 그러니까 b가 1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탄젠트 x도 유사당한 함수 어디서만? 0 주변에서만. 얼마라고? x라고 써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되었나요? 네. 오케이? 이해해요? 네. theorem 2.3 정리 2.3 와! 쌤! sin x 대신에 x 대입하고 탄젠트 x 대신에 x 대입하면 된다며요. 좆됐다. 그럼 0 돼야 되는데 봐봐요. 그쵸?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씨발 된다며요. 그 무조건 넣고 쓰다 좆되지 말고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에 대한 이야기는 오케이? 3차식으로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걸 고등학교 지식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식 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의사항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코사인 자체를 한번 보고 가야 합니다. 거기서 보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요. 2분의 1 x 제곱이라고 기억해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써 있나요? 쓰세요. 정리 2.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요. 2분의 1 x 제곱이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가르쳐야 해요. 오케이? 이걸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테일러 급수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지식상에서 얘를 판단하려면 이건 x의 p승 집어칩시다. 잠시요. 알겠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이거 1 플러스 코사인 x죠. 그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지긴 하는데요. 문제는요. 1 플러스 코사인 x는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0분의 0꼴로 해치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위에 게 뭘로 가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가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사인 제곱 x가 돼요. 근데 왜 사인 제곱 x인데 그냥 x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더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게 고등학교 지식상에서 오케이? 얘를 뭘로 퉁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얘가 위에 게 사인 제곱 x니까 x는 p, 즉 p는 2차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 알아들어요? 호호. 이런 걸 기억해두라 이 말입니다. 이게 테일러 급수를 한번 진짜 보도록 하죠. 도대체 왜 1 마이너스 코사인 x님은 왜 하필 1 마이너스 코사인 x님은 2분의 1 x 제곱이 되게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어디 주변에서요? 0 주변에서예요. 이거 유사당한 함수예요. 뒤에 더 붙어요 사실은. 알겠죠? 오케이.
갑니다. 자, 코사인 x에 대한 테일러 곱수 형태의 표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0 주변만요. 첫 번째 얼마예요? 1이죠. 상수항 1이죠. 네. 뒤에 뭐 붙어요? ax 붙고 bx 제곱 붙고 cx 3승 붙고 이렇게 쭉쭉 붙죠? 맞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해요? 됐나요? 오케이. 얘를 보면요. 한 번 미분을 치면 얼마예요? 사인 x죠. 마이너스 사인 x 됐습니까? 네. 왼쪽은 뭐가 나와요? 이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a 얼마요? 0. 0 나와야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a 사라집니다. 한 번 더 미분 가죠. 얼마 나와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올 거고요. 얘 미분 가면요. 2b 맞나요? 네. 플러스 얼마요? 6c x가 나올 겁니다. 0 집어넣으면요. 얘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b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3차 이상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항상 나누는 건 x 제곱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유로 3차 이상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박. 코사인 x에 대한 유사당함수 표현 형태가요. 이런 형태를 갖네요. 그쵸? 어떤 형태를 갖는다고요?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요. 이해하셔요? 결론.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얘 때문이죠. 얘 때문이에요. 왜요? 아까 전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사인 x를 뭐라고? 그냥 x. 탄젠트 x를 그냥 x라고 쓰면 좆되는 이유예요. 오케이? 실제로 어떻기 때문이냐면 얘를 잘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얘 뭐분의 뭐죠?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묶어봐요. 뭐가 나와요? 이거죠. 얘가 뭐가 돼요? 통분해 보면 이거죠. 이 새끼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랑 같이 합쳐서 3승이 나와야 해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쌤, 그러면 유사당함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조합만 조심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냐? 진짜 계산을 해서 숫자가 0 돼버리는 상황만 피해주면 돼요. 이거 x에다 0 넣고 이거 여기 사인 x에다 x 넣고 탄젠트 x에다 x 넣고 이거 그냥 위에 거 0 돼버리죠. 이런 상황만 피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능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해뒀을 때 써먹을 만한 것들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근데 정리 2.1, 정리 2.2, 정리 2.3 그냥 본인이 테일러 곱수를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쌤은 이것만 해줍니다. 어떤 거요? 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이것만 해줄게요. 오케이? 같이 묶여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 옆에 수열의 2.3에 1번을 해줄게요. 오케이? 이거는 아까 전에 사인 x 쌤이 테일러 곱수로 쭉 썼죠. 0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얼마였어요? x 뭐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원래 써보면 지워질 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x 그 부분이 사라져요. 테일러 곱수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고 차라리 이걸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죠? 2개짜리가 돼 있으면 사인 x에 이건가요? 네. 차라리 이걸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막 그쵸? 딱 만나면 그래도 또 좀 배웠다고 또 막 떠오르는 거 막 사인 dx는 2 코사인 x, 2 사인 x 코사인 x예요. 주접 떨지 마요. 그거 쓸 데가 없는 거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얘는요
그냥 저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버리세요. 꼭 사인만, 코사인만, 탄젠트만 초월하면 생각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그냥 생각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진짜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 테일러 곱수 뭐로, 유사당함수 뭐로 만들어놔요? 이렇게요. 알겠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문제 풀면 돼요. 오케이? 원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sin x의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가 유사당함수 누구랑 비슷하냐? 얘랑 비슷하다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오케이? 왜 저게 되는지만 보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야 봐봐. 목적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머릿속에서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 건, 얘들아 지금 내가 조심해야 되고 니네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야 우리 함수의 극한 이런 거 하려고 함수의 극한 배우는 거 아니야. 원래 미분 연산하려고 배우는 건데,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다가 그 후세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랄 연병 떨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뿐입니다. 알겠죠? 큰 목적성은 잊으면 안 돼요. 미분 연산을 하려고 한 것 뿐이에요. 그쵸? 자잘하게 끊어서 뭐요?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함수의 극한은 미분을 위한 선행학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는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네. 하죠. 자, 이게 왜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요. 0 집어넣으면요. 0, 0, 바이바이. 됐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여기다 써야지. 나중에 1이라고 또 전민이랑 오기로. 태연이가 멍청해서. 자, 그러지만 오늘 지금 연대 갔다 와서 지금 어깨가 으쓱하다고 지가 다니는 착각한다고 지금. 자, 0 넣는데 해결됐죠? 한번 미분하죠.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뀌죠. 왜요? 성미분 때문에 2가 날라갔습니다.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앞에 거 0, 뒤에 거 0이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b도 원래 이게 지금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죠. 이걸로 바뀐 거였습니다. 이해해요? 네. 오호, 어렵지 않죠? 0 집어넣으면 또 b 사라집니다. b 또 0이에요. 알아들어요? 네. 됐어요? 네. 오케이. b 안녕. 됐죠? 한 번 더 미분 갑니다. 이거죠? 됐습니까? 한 번 더 미분했죠? 네. 뭐 돼요? 0. 이거죠? 네. 또 0 넣으면요? 0. 사라지죠? 미래예요. 사라졌어요. 미래가. 그죠? 0입니다. 0이죠. 됐나요? 그 다음은요? 한 번 더 미분하죠. 우와씨. 나는 연락 안 와서 속상해 죽겠는데 누가 연락 왔네. 아유. 왜? 나 불쌍하다고? 괜찮아. 나 서연이 있잖아. 자. 아 너도 있구나 서연이. 자. 0 넣으면요. 이거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나오죠? 0 넣으면요. 6 D입니다. D는요? 2분의 1.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2 이상은요. 굳이 x 3승으로 나눌 건데 4승차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잠깐 보죠. 자, 쌤이 설명해 줄 만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미분의 선행학습 정도여야 하는데, 그쵸?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요즘 수능에선 이 함수의 극한을 조건 가나 다로 주면서 뭐를 추정하게 만들어요? fx를 추정하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쵸?
수능에선 이런 조건들로 주고 있어요.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긴 해요. 하지만 논술할 땐 좀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미분에 대한 선행학습 정도로만 계산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오케이. 자, 그 뒷장에 보면 정리 2.4 이런 거 보면 야, 무리수 2의 정의 모르면 가볍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정리 2.6, 정리 이런 것들 2.7, 2.6까지는 알겠습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쌤이 정리 2.7을 설명할 겁니다. 뭐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x승이 x랑 비교가 됐을 때 속도가 크다 작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먼저 나름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잠깐만요.